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연구소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이 깊어갈수록 시장 한켠에서 풍성하게 쌓인 복숭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고운 빛깔과 달콤한 향기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는 어릴 적 여름방학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복숭아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속에는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복숭아는 아주 좋은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이나 면역력 관리에도 한몫을 하죠. 게다가 요즘처럼 더위에 기운이 빠지는 시기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부담 없는 복숭아 한 조각이 꽤 든든한 간식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혹시 복숭아가 특정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복숭아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숭아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제대로 먹으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피로 해소와 수분 보충. 복숭아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소모되는데, 이때 복숭아를 먹으면 수분과 당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천연 과당이 들어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며 지친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기력이 떨어지는 계절, 복숭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의 피로 회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화 촉진과 장 건강 개선. 복숭아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이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노폐물 배출을 도와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식사 대신 가볍게 복숭아 한 조각을 먹으면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 복숭아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기여하며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 복숭아에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절 변화에 민감하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복숭아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5. 심혈관 건강 보호.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안정되고 고혈압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복숭아를 간식으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예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 체중 관리에 도움. 복숭아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1회 섭취량은 12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1. 과다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만큼 천연 당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복숭아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개 내외로 나눠 먹는 것이 좋으며 다른 당분 많은 과일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먹고 나서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 두드러기 심한 경우, 목이 간지럽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과거에 복숭아나 자두, 체리 등 핵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복숭아 씨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씨를 실수로 깨물었다고 바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일부 건강 정보를 오해하고 씨를 갈아먹거나 삶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4. 찬 성질이 있으므로 속이 냉한 분은 주의하세요. 복숭아는 체내 열을 내리는 서늘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찬 편이거나 속이 냉해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은 찬 복숭아를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갓 꺼낸 복숭아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상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속의 부담을 줄입니다. 5. 약 복용 중이라면 복숭아 섭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성분이 특정 약물의 흡수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등과 함께 복숭아를 많이 섭취할 경우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숭아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몸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요거트. 복숭아는 단맛과 수분이 풍부하고 요거트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둘을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이 모두 보완됩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복숭아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만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소화도 촉진됩니다. 복숭아를 잘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나 간식이 완성됩니다. 2.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복숭아는 수분과 당분 위주의 과일인 반면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나 간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이나 오후 출출할 때 함께 곁들이면 에너지 보충에도 아주 좋습니다. 3. 치아시드나 귀리. 치아시드는 수분을 머금는 특성이 있어 복숭아의 과즙과 잘 어우러지며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귀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대폭 증가하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숭아를 잘게 썰어 귀리와 함께 우유나 두유에 담가 놓으면 오버나이트 오트밀처럼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4. 청포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 과일. 베리류는 복숭아와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시너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비타민C와 폴리페놀의 흡수율이 높아지며 노화 방지나 피부 건강에도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로 함께 섞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5. 두부나 삶은 달걀. 복숭아는 단맛 위주의 과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부나 달걀 같은 담백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가 맞춰져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복숭아를 식사 대신 드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합입니다. 다음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설명드릴게요. 간혹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지방 유제품. 복숭아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지만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먹을 경우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복숭아와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함께 섭취하면 더부룩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맛이 강한 조합일수록 혈당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냉수나 얼음물. 복숭아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물이나 얼음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하거나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복숭아와 찬 음료를 함께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상온에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음료를 곁들일 경우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3. 술. 술과 복숭아를 함께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알코올과 만나면 간 해독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특히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피로가 더 누적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 복숭아를 선택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지방 고단백 음식. 복숭아는 수분과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곧바로 먹는 경우 위 속에서 음식이 오래 정체되어 더부룩함이나 트림, 속쓰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식사 직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5. 달걀 흰자나 대두 단백과의 조합. 특정 체질을 가진 사람의 경우 복숭아의 단백질 성분과 다른 단백질이 만나 체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나 콩 제품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복숭아와의 동시 섭취는 피부 발진이나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민한 체질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조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복숭아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식이섬유는 2배.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껍질이 얇고 보송보송한 복숭아라면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껍질이 까끌거려 먹기 힘들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는 블렌칭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2. 복숭아청으로 오래 두고 즐기기. 신선한 복숭아를 껍질째 썰어 설탕과 1:1 비율로 절이면 복숭아청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하면 복숭아 에이드나 복숭아차로 활용할 수 있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숭아 스무디나 주스로 활용. 복숭아는 부드러운 과육 덕분에 믹서로 갈아 마시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바나나, 우유, 꿀 등과 함께 스무디를 만들면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얼음과 함께 갈아 시원한 복숭아 주스로 즐기면 수분 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과육까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샐러드나 그릴 요리에도 어울린다. 복숭아는 의외로 고기나 치즈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얇게 썬 복숭아를 그릴에 살짝 구워 리코타 치즈,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이국적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단맛과 짠맛,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맛이 살아나고 건강한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숙성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기. 잘 익은 복숭아는 생으로 부드럽고 달콤하게 드시면 좋고 덜 익은 복숭아는 얇게 썰어 말려 복숭아 말랭이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말린 복숭아는 겨울철에도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한 간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먹던 복숭아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피로를 풀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장 건강과 면역력, 심지어 피부 탄력까지 복숭아는 여름철에만 잠깐 반짝하는 과일이 아니라 알고 먹으면 정말 든든한 자연의 건강식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다 좋은 건 아니죠. 체질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올바른 조리법과 궁합 음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복숭아를 조금 더 건강하게, 현명하게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그 속을 잘 몰랐던 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며 건강을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